새벽 5시 서울 양천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은주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50년 가까이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 반모, 애호박 1개, 양파 반쪽.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할머니, 5살 손자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바지가 한쪽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칼을 내려놓고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우 일어났네. 세수하고 올까? 응. 근데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은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침 8시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신문을 펼치고 아들 현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세진은 화장을 고쳤습니다. 은주는 밥그릇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모두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은주는 자리에 앉아 국을 떴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아침을 치우고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은주는 주민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여러 장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헬스장 할인, 독감 예방접종 안내, 부동산 광고. 그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모집 60세 이상 대상, 매주 화목 오전 10시, 수강료 6만 원. 은주의 발이 멈췄습니다. 수채화. 그 단어가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전 닫아두었던 방의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18살의 박은주가 있었습니다. 교복 치마가 바람에 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술실에 남아 캔버스 앞에 앉곤 했습니다. 물감 냄새가 좋았습니다. 붓을 쥔 손끝에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재능이 있어. 미대에 가봐라. 하지만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오빠 둘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원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김태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림은 취미야. 밥은 안 먹여주잖아.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붓을 놓았습니다. 그림 그리던 손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은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전단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종이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림 그리던 사람이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하러 가던 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떨렸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수강료 6만 원.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편은 소주를 사 마셨고 아들은 담배를 피웠고 며느리는 화장품을 샀습니다. 누구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괜찮겠지.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바람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후 3시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며 은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저녁 때 말할까? 아니면 주말에 말할까?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 혹시 화를 낼까? 아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칼날이 물을 비껴갔습니다. 은주는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18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미술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그리던 소녀.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70년을 살아오며 어디에 두고 왔을까?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장미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 학교 운동장 풍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그림들은 5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시 펼쳐주기를, 누군가 기억해주기를. 미안해.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50년 전의 꿈이 그녀의 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식탁을 차리며 은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자신의 목소리를. 70년을 살아온 이 여자가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세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아들도 남편도 나올 것입니다. 은주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 창가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은주의 손등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직 붓을 쥘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 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것. 더 늦기 전에. 박은주의 하루는 오늘도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에 작은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켜진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4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은주는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고등어 비린내를 없애려고 생강을 더 넣었고 된장찌개에는 두부를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밥 먹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거실로 퍼졌습니다. 남편 김태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세진이 뒤따랐습니다. 손자 지우는 벌써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밥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 말을 꺼낼까? 어떻게 시작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4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나 그림 좀 배우면 어떨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세진이 먼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들 현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태식은 고등어를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림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주민센터에 수채화 교실이 있더라. 수강료도 6만 원밖에 안 해. 은주는 최대한 가볍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저 취미 하나 배우고 싶다는 듯이.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지우 피아노 학원비예요. 다음 달부터 피아노 시키려고 했는데 피아노는 지우가 하고 싶다고 했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어디 있어요. 요즘 애들 다 배우잖아요. 세진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누가 지우 봐줘요? 어머님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나가시면 애 픽업은 누가 해요? 어린이집 연장반 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연장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림은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거고. 좋아하는 게 밥 먹여줘요. 현수가 잘라 말했습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어디서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했던 말. 그 말이 이제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현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도와준 거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이 시점에 갑자기 그림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은주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 도와준다는 말,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남편 태식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은주가 움찔했습니다. 은주야,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런 허튼 소리 좀 그만해. 허튼 소리라니요. 나도 뭔가 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것이 언제였던가.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림을 배워? 70이야, 70.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나이가 많으면 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철이 없다는 거지. 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해?
당신이 용돈이라도 많이 있어? 6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지난달에도 소주 사 마셨잖아요. 그것도 돈이에요. 은주가 맞받아쳤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식탁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후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불안이 서렸습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혼.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너희들은 가만 있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야. 태식이 은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림이 하고 싶어? 웃기지도 않아.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집안일이나 하던 사람이.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평생 집안일이나 하던 사람. 그 말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다 포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 집 때문에. 그게 당신 역할이었잖아. 아내고 엄마니까. 역할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역할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박은주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수와 세진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식탁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은주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이 오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걸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박은주야.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18살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미술실에서 붓을 쥐고 웃던 소녀.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새벽 4시 은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장 위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있는 상자. 은주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소파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은주야, 어디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내 삶을 찾으러 가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50년 당신 삶을 살았어요.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제정신이야? 이 밤중에 어딜 간다는 거야? 태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디든 가요.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10층, 9층, 8층.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는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이영자였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지금 몇 시인데? 영자야.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와주소 보낼게.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은주의 인생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의 원룸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영자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올 것 같지도 않아.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는 그녀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배우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쓰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은주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은주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센터 안은 한산했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수채화 교실 신청하려고요. 아, 네. 신분증하고 수강료 준비하셨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만 원을 세어 건넸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준비물은 센터에서 다 제공하니까 편하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가벼웠지만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은주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데이트 가는 사람처럼 떨리나 봐. 맞아. 나도 모르게 그래. 은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은 센터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6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은주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주 선생님이시죠?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강사 정민아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잘 부탁합니다. 은주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나가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나가 수채화의 기본을 설명했습니다. 물과 물감의 비율, 붓을 잡는 방법, 종이에 색을 입히는 방식. 은주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늘을 그려볼 거예요. 미나가 캔버스를 나눠주었습니다. 은주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쥔 붓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물감을 찍어 종이에 올렸습니다. 파란색이 번졌습니다. 물이 스며들며 색이 퍼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붓을 움직이며 은주는 18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미술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그리던 소녀.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미나는 은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은주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색이 고르지 않았고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박은주의 첫 그림이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세요. 액자에 넣어두면 좋아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말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은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세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 현수였습니다.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은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현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응, 나 괜찮아. 괜찮긴요. 집에 언제 오실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엄마, 농담 아니에요. 지우가 할머니 찾아요. 울면서 난리예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한테 바꿔줄래? 현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넘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응,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디 가?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잠깐 일 보러 갔어. 곧 보러 갈게. 언제? 곧.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영자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아까 태식이가 왔었어.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응, 너 어디 있냐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야, 미안한데 그 사람이 주민센터까지 찾아갔대. 뭐? 수강료 환불받았어. 내 이름으로.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센터 직원이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줬나 봐.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그림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처음 그린 그림.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은주야, 경찰서 가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응. 내 돈이잖아. 내 허락 없이 환불받은 거 횡령이야. 신고해야 해.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신고한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지만 영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이건 내 삶이야. 내가 지켜야 해.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영자가 함께였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허락 없이 수강료를 환불받았다고. 그 돈은 자신의 것이라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하고 영수증 있으세요? 영수증은 집에 두고 왔는데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라도 본인 허락 없이 환불받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편분께 연락해서 돈 돌려드리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한테까지 신고했어?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돈 내 거예요. 미쳤구나, 진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내 인생을 빼앗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돈 돌려줄게. 은행 앞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행 앞에서 태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은주도 말없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이제 만족해? 태식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족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태식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다시 수강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 박은주 선생님이시죠? 네, 가능해요. 내일 오셔서 다시 등록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린 하늘 그림.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 그녀는 그것을 벽에 걸었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림 배우고 나로 살 거야. 은주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은주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박은주의 그림이, 그리고 그녀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김없이 수채화 교실로 향했습니다. 영자의 원룸에서 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교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강사 정민아, 그리고 6명의 수강생들. 모두 60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때로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풍경화 그려볼까요? 미나가 캔버스를 나눠주었습니다. 은주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물과 물감의 비율을 조절하는 법, 색을 섞는 방법, 붓의 압력을 조절하는 감각.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나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미나는 은주의 그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하늘, 나무, 꽃, 창가. 모두 소박했지만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미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림을 보면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 아는 것도 아닌데요. 기술은 배우면 돼요. 근데 이런 감정은 가르칠 수 없어요. 선생님은 이미 가지고 계세요. 미나가 한 장의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 시니어 미술 대회가 있어요. 출전해 보세요. 대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내 선생님 같은 사람이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전국 시니어 미술대회, 출품 부문 자유주제, 상금 대상 300만 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회,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저녁,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은주는 이야기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볼까 해. 정말? 좋지. 해봐, 은주야.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주는 그림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밤새 생각했습니다. 여러 스케치를 그렸다 지웠습니다. 새벽 3시 은주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70년을 살아온 박은주의 이야기, 그것을 그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캔버스를 샀습니다. 물감과 붓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영자의 작은 원룸 한쪽이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그림의 구도가 잡혔습니다. 중앙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색 덩굴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몸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붓꽃이었습니다. 보랏빛과 노란빛이 어우러진 붓꽃. 덩굴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가끔 들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 색을 좀 더 진하게 해보세요. 감정이 더 살아날 거예요. 여기는 여백을 남겨두세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은주는 조언을 받아들이며 그림을 수정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으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현수였습니다. 엄마, 명절에는 집에 오시는 거죠? 모르겠다. 엄마, 제발요. 지우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자,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수야, 엄마한테 미안한 건 없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려는데 왜 막았어? 그게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실 줄.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은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 대회에도 나갈 거야. 대회요? 응. 70에 처음 나가보는 대회. 현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엄마. 전화를 끊고 은주는 한참 울었습니다. 섭섭함도 그리움도 위로도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주는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캔버스 위의 여자. 그것은 은주 자신이었습니다. 덩굴에 묶였지만 그럼에도 피어나는 여자. 제목을 정했습니다. 피어나다. 미나가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미나가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삶이에요. 미나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위로받을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 전시실. 은주는 영자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넓은 홀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60 이상의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그림을 지정된 자리에 걸었습니다. 피어나다. 그림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보랏빛 붓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세진, 그리고 손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왜? 엄마 그림 보러 왔죠. 현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세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은주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가족들은 함께 그림을 보았습니다. 현수가 피어나다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엄마가 이런 그림을 그릴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려보니까 알게 됐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긴장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자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이긴 거야. 1시간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시니어 이술대회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작품명 피어나다. 박은주 작가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엄마가 대상이야.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뛰어올랐습니다. 영자가 은주를 껴안았습니다. 은주야. 해냈어. 은주는 비틀거리며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0평생 가족만 돌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이는 변명일 뿐이에요. 늦은 건 없어요. 은주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영자가 보였습니다. 미나가 보였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제 인생의 첫 장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 이제 막 피어난 여자. 박은주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가왔습니다. 현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은주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배웠어.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지우가 은주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 은주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지우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면 돼. 로봇 그려도 돼. 당연하지. 뭐든 그려도 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트로피를 꼭 안았습니다.
옆에는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그녀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주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그릴 거야. 내 이야기를. 내 색깔로.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년 만에 박은주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은주는 구청 문화회관 앞에 섰습니다. 현수와 세진, 지후, 그리고 영자가 함께였습니다.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은주 개인전 꽃잎이 된 엄마. 은주는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린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름이다. 지후가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이름이야. 전시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대회 이후 석 달 동안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하늘, 꽃, 여자, 아이, 식탁, 창문. 모두 은주의 삶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벽에 피어나다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그 그림. 조명이 그림을 비췄습니다. 보랏빛 붓꽃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 그림은 뭐예요? 현수가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제목은 식탁이었습니다. 4개의 빈 그릇이 놓인 식탁.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 집 식탁이야.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밥상 차리던 식탁. 근데 이상하게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았어. 사람은 있었는데.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마음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은주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진이 다른 그림 앞에 섰습니다. 제목은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물감을 섞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네요. 응. 이 손으로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지. 근데 이제 이 손으로 그림도 그려. 세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애 키우면서 일하면서. 은주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배웠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됐잖아. 관람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족 단위, 혼자 온 사람. 모두 은주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도 50인데 아직도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무서워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더라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핑계였어요. 진짜 문제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자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오후 3시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미나가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몇 달 만에 개인전까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낸 거예요. 미나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시죠?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걸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그를 보았습니다. 석 달만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림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피어나다 앞에서 가장 오래 섰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왔습니다. 잘했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쉽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당신 마음을 몰랐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어깨가 구부러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삶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태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영자가 옆으로 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은주가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 밤이 되었습니다. 전시실 불이 꺼졌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그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20점의 그림. 모두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눈물도 희망도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전시회 할 거야. 지후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뭘 그릴 건데? 로봇이랑 우주선이랑 할머니. 할머니에도? 응. 할머니가 제일 예뻐. 은주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도 지우 그릴게. 약속. 약속.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겨울 밤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내 집에 있을 거야? 영자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작은 원룸 하나 얻으려고. 작업실 겸 집으로. 혼자 살 수 있겠어. 응. 이제 혼자도 괜찮아. 영자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외로우면 언제든 와.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가 한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양천구의 오래된 건물 3층,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날 현수와 세진이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림 도구들, 그리고 오래된 스케치북. 18살 은주가 그렸던 그림들이 담긴 스케치북. 엄마,
여기서 계속 그림 그리실 거예요? 응. 이제 이게 내 작업실이야. 은주는 캔버스를 벽에 기댔습니다. 붓과 물감을 정리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았습니다. 엄마,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차 끓여줄게. 지우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집 좋다. 나도 여기서 그림 그릴래. 그래, 우리 지후. 할머니랑 같이 그리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은주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주는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손자 지후,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미래를 품은 아이. 은주는 붓을 종이에 댔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색이 번졌습니다.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이 살아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주의 원룸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붓꽃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싹이 돋았습니다. 초록빛이 예뻤습니다. 피어나라.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젠 벽에 붙일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은주는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전시회 준비하세요. 1년 후쯤. 또요? 네. 선생님, 그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지우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안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릴 거야. 그래, 뭘 그릴 건데? 할머니, 지우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이 마구 섞였습니다. 1시간 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우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봐. 이게 할머니야. 그림 속에는 커다란 꽃이 있었습니다. 꽃잎이 알록달록했습니다. 한가운데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이야.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가 그린 할머니, 꽃이 된 할머니,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꽃처럼 피어났다는 것을.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 이 그림 여기 붙여놓을게. 진짜? 진짜. 은주는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다른 그림들 사이에 손자의 그림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저녁, 은주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화분에 붓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랏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8살의 그림.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 그리고 지금 70살의 그림. 여전히 서툴지만 더 깊어진 그림. 오래 걸렸지? 은주는 젊은 날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너를 찾았어.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박은주를.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용기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색깔로. 박은주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